자, 일단 이제 비축 경기. 이제 댈러스 대 포틀랜드. 자, 일단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지금 페레이라, 그리고 델가도, 그리고 프레이저와 같은 좀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좀 댈러스다 보니까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수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댈러스가 최근 좀 평균적인 득점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공격력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특히 지금 핵심 포워드인 무사의 폼이 많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이 더 매서워졌어요. 자, 다만 근데 이런 약간 공격력과는 별개로 현재 좀 댈러스가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신시내티 상대로는 공격에서 이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살아난 모습을 보인 그런 좀 댈러스긴 하지만 최근 페이스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좀 득점력도 많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전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좀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제 두 팀 다 뭐 라인 조율이 잘 안 되면 곧바로 좀 수비 뒷공간이 뚫릴 경우를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다. 네, 이 점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측면 전개가 좋은 뭐 포틀랜드 상대로 측면에서 다소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포틀랜드가 밀릴 게 없고, 그리고 댈러스의 그런 주축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한 그런 전력 손실까지 고려하면은 여 경기는 그래도 포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포틀랜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포틀랜드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자, 이제 미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프랜스 같은 경우는 프로토 기준 242번 팩,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43번 팩.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콜로라도 대 이제 캔자스시티. 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윙어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뭐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자, 특히 좀 팀 내 핵심 전력이라 볼 수 있는 살로이가 이제 결장인 거는 캔자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홈에서는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홈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반면에 이제 뭐 캔자시티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오스틴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뭐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 시즌 이제 좀 고질병이죠. 네,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원정에서 7연패를 좀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 편차가 좀 크며 특히 좀 원정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도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콜로라도가 그래도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캔자시티가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진 경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콜로라도가 이제 좀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뭐 침투, 이런 컵백과 같은 그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캔자스시티의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원정에서 좀 측면 수비도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뒷공간도 잘 뚫려 침투에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캔자스시티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인게임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콜로라도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의 그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을 더 좀 중요시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콜로라도 사이드를 보는 게 뭐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인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콜로라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거 기준점이 이제 3.5점. 네, 근데 솔직히 뭐 3.5면은 언더가 뭐 더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솔직히 배당 대비했을 때 뭐 언더는 그렇게 좀 메리트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캔자스가 이제 원정에서 대량 득점 할 때는 좀 크게 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런 약간 점을 다 고려하면은 요거는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콜로라도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54번 승, 3.5 기준 오버는 256번 패. 자,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 갤럭시 대 이제 LAFC. 자, 이제 LA 더비 매치죠. 자, 그리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제 뭐 로즈볼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이전에 이제 뭐 LA 갤럭시가 홈 구장으로 사용했었는데 이제 현재는 뭐 좀 20년 한 좀 넘게 이제 홈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4연승 중이고, 그리고 LAFC 같은 경우에는 2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전적을 봤을 때는 양 팀 다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지금 양 팀 다 지금 뭐 상위권이고, 그리고 좀 승점도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좀 순위가 좀 뒤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만약에 이제 뭐 갤럭시가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뭐 LAFC를 제치고 이제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번 시즌 매번 좀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좋았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일시적으로 좀 흔들린 경우도 많긴 했지만 대부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를 좀 치렀고, 그리고 그게 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했지만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LAFC만큼이나 이제 LA 갤럭시의 수비도 많이 견고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 팀 다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현재 LAFC가 이제 갤럭시보다는 더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연승 중으로 앞서긴 하지만 현재 좀 갤럭시의 좋은 기세와 폼을 고려하면은 뭐 갤럭시가 그렇게까지 뭐 쉽게 좀 무너지진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비등비등한 좀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솔직히 이게 뭐 갤럭시가 만약에 홈이었다 하면은 뭐 갤럭시 좀 프렌 쪽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립구장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프렌승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LAFC의 햄무나 무승부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보도록 하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좀 최근 LA 갤럭시의 그런 좀 수비가 안정된 점, 그리고 뭐 LA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부터 좀 수비가 좋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3.5는 좀 많이 기준점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LAFC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58번 무, 그리고 이제 무승 같은 경우에는 257번 무, 그리고 3.5 기준 언더는 259번 승. 자,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미국 축구 3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코파 아메리카 8강전 경기 아르헨티나 대 에콰도르. 자, 여기는 역시 뭐 미국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시가 좀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출전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만일을 좀 대비해 좀 결장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에 반해 이제 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르헨티나가 뭐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며 이제 1위로 8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계속해서 안정된 수비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전 경기에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만큼 여전히 지금 뭐 수비가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베네수엘라 상대로 지며 삐끗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내며 이제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그 베네수엘라 전도 전반 초반에 좀 퇴장 당한 게 좀 컸던 경기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에콰도르의 그런 좀 흐름이나 경기력도 이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아르헨티나가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템포 조절하며 전반적으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친선 경기에서 맞붙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에콰도르가 아르헨티나 상대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것도 있고, 그리고 에콰도르가 볼을 소유해 공격을 전개하려고 해도 아르헨티나의 압박이 좀 잘 들어가면서 에콰도르가 좀 전개하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 좀 롱패스 비중이 많아지며 전개에서 많이 답답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래서 좀 최근 그런 좀 맞대결에 대한 좀 경기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에콰도르가 아르헨티나 상대로 좀 공격에서 공격을 좀 전개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에콰도르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4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승부는 경기. 자, 어느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준 언더. 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와 코파 아메리카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